번째 소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투. 자, 지금 0분의 0꼴의 극한에서 0이 되는 인수의 개수를 가지고 해석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부정형이 나왔을 때, 부정형이 나왔을 때, 얘가 존재한다 라고 나오면 fx는 x-알파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다? n개 이상 가지고 있다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그치?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라는 거. 자, 근데 이번에 이제 루평 보면서 하나가 추가되거든요. 0분의 0꼴에 대해서. 지금 분자가 이렇게 나왔을 때 fx는 x-알파라는 인수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다? n 플러스 1개야? 정말? n 플러스 1개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왜 n 플러스 1개라고 했는지 내가 알겠는데 항상 n 플러스 1도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눠주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나눴을 때, 자, 지금 분모에 영인자 몇 개 있으니까 n개가 있으니까 지금 분자도 우선 n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영인자 개수를.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주어졌다던가,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x-알파의 제곱 곱하기 절대값 fx 이렇게 주어졌다고 할게요. 우선 이 식은 분모에 영인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분자도 x-알파를 두 개 이상 가지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fx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식이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x-알파의 제곱 곱하기 절대값 x-알파의 제곱 곱하기 f1x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분자에는 지금 절대값 쪼개주면은 절대값 x-알파의 제곱 곱하기 절대값 f1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친구는 절대값 벗기면 그냥 무조건 뭐가 되는데 x-알파의 제곱으로 그냥 나오잖아. 어차피 암수니까. 자, 그래서 분모에 있는 영자를 온전히 없애줍니다. 짝수가 되면은. 자, 그럼 지금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있든 안 씌워져 있든 상관없이 이 자식에다가 그냥 알파를 대입한 어떤 극한값이 설정이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분모에 n값이 뭐가 되면 짝수가 되면 fx는 x-알파를 그냥 몇 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된다? 똑같이 그냥 n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이 상황에서 fx는 뭐가 되겠다? x-알파의 n제곱 곱하기 뭐시기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홀수일 때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홀수일 때. 자, 여기에서 이 예시를 세제곱 정도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꿨다라고 할게. 그럼 지금 분모에 영이자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분자에 있는 fx에도 몇 개를 부여해보자? 3개를 부여해보자. 그러면 지금 이거의 극한값은 뭐가 되겠다? 그대로 또 다시 대입해볼게. x 알파로 갈 때 x-알파의 세제곱분의 절대값 x-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f1 x다 이렇게 바뀔 거고요. 여기 지금 절대값 부분 쪼개주시면은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x-알파의 세제곱분의 절대값 x-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절대값 f1x 이렇게 될 거라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극한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친구 x가 알파보다 작을 땐 절대값 벗고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가 붙게 돼요. 그치? 자, 지금 여기에서 이 핑크색 부분만 정리해보면은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좌극한은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우극한은 절대값 벗고 그냥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랑 얘 그냥 나눠져요.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이 뭐가 돼?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과 1이 된 상태에다가 이 고정된 값을 곱하게 됐을 때 그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0이 아닌 극한값을 갖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 뿔마가게 되겠지. 뿔마관계를 상쇄시킬 방법은 뭐밖에 없어? 얘가 어디로 수렴하는 방법? 0으로 수렴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얘를 곱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분모에 홀수개가 있으면 분자의 이 절대값 속에 있는 친구는 x-알파를 몇 개 이상 가지고 있다? n 플러스 1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fx는 뭐가 되겠다? x-알파의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뭐시기 꼴이 되겠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또 여러분들 한 번 더 나눠주셔야 돼요.
홀수일 때의 극한값은 그럼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하는 그 극한값이 무조건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의 극한값이 예를 들어서 이거의 극한값이 27, 23이랑 이렇게 나왔어. 어떤 값이 나왔어. 극한값으로. 이 말이 의미하는 거는 n이 홀수면 되겠다 안 되겠다. 홀수면 아예 안 되는 거야. 짝수일 때는 분자고 여기 절대값 속에 있는 x-알파 n제곱 부분이 서로 그냥 상쇄가 되지. 그래서 23이라는 극한값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홀수가 됐다라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자식의 x-알파를 n 플러스 1개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한값이 23이라는 친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극한값으로. 무조건 0이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만 했으면은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각각 나눠서 이 결론을 내주시면 되는데 극한값이 0이 아니하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n이 무조건 뭐다? 무조건 짝수다라는 결론을 내고서 시작하시면 돼요. 이해돼? 이 차이는 아셔야 됩니다. 이번 6평 때 이게 나오고 나서부터 올해 지금 엔제들이나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 소재를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지금 9페이지에 있는 문제부터 빨리 볼게요. 자,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x-n분의 fx 얘가 1-n분의 2다. 언제? n이 1일 때랑 2일 때 이거의 극한값이 성립한대요. 이럴 때 그냥 1, 2 차례대로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x-2분의 fx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줄에 의해서 fx는 x-를 몇 개 이상? 한 개 이상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극한값이 뭐가 아니니까 0이 아닌 상태니까 무조건 fx는 x-1을 딱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지금 여기에서 fx는 x-1을 몇 개 이상 가지고 있다? 무조건 2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극한값 0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fx 극한함수라고 했으니까 3차함수라고 했으니까 x-를 딱 하나 x-2는 2개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얘를 통해서 우리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지금 첫 번째 줄에 의해서 자, 첫 번째 줄이 사실상 의미하는 게 뭐야? 1에서의 미분계수죠. 1에서의 미분계수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라고 주어진 거야. 그럼 지금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몇이라는 거야?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뭐를 쓸 수 있겠다? 거리곱 쓸 수 있겠다라는 거지. 최고차항계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서 기울기 뭐라고 할 수 있겠다? 최고차항계수를 네모라고 했을 때 네모에다 뭐 곱하면 되겠다? 1제곱 곱해주면 되는 거죠. 거리곱 이용하게 되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최고차항계수에다가 이거에 제곱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거니까 네모보 곱하기 1제곱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네모는 뭐로 확정? 마이너스 1로 확정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것처럼 그려놓고 나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다라는 거야?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1이 나온 거니까 개형을 굳이 표현해주자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fx는 마이너스 x-1 곱하기 x-2의 제곱이 되더라 라고 결론을 지어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문제에서 거리곱을 자유자재로 쓰셔야 돼요. 이 정도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다 몇 대입해라? 3대입해주세요. 3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자식의 제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4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이런 문제에서 버벅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나와봤자 어차피 9번 아니면 10번이에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에 있는 거 빨리 해석을 해봅시다. (1차함수) fx랑 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함수 gx에 대하여 자, 지금 fx는 1차 gx는 x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두 개의 극한식이 나오는데 둘 다 마이너스 3으로 보내고 있어요.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의 제곱분의 fx 곱하기 gx 얘가 4다. 그리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더하기 3분의 fx 더하기 gx가 몇이다? 얘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G2에서 F2를 빼달래요. 우리 지금 fx랑 gx 각각 구해달라는 말이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fx 곱하기 gx가 x 더하기 3이라는 인수를 몇 개 가지고 있다? 2개 이상이 아니라 2개라고 하셔야겠죠. 극한값이 0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fx 곱하기 gx라는 친구가 x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뭐 식이가 되겠구나. 지금 fx랑 gx의 곱이 몇 차식이 되는데 3차식 되겠죠. 1차식이랑 2차식 곱해놓은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린 여기 네모에 들어가는 1차식 찾아주면 되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식 정리해 주시면은 누가 fx 더하기 gx라는 몇 차식이 2차식이 뭐를 갖는다? x 더하기 3이라는 인수를 딱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써줄 수 있겠죠.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더해서 x 더하기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곱해서 x 더하기 3이라는 인수를 두 개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fx랑 gx가 각각 누구를 가지고 있다?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각각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fx를 뭐라고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gx를 뭐라고 쓸 수 있겠다? 지금 최고치 한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3 곱하기 x 플러스 b라고 써줄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a, b를 이용해서 각각의 극한값 표현을 해보면요. 자, 얘랑 얘 곱해서 여기다 대입하면은 x 더하기 3 제곱 나누고 나서 누구만 남아? a 곱하기 x 플러스 b만 남을 거거든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합니다. 그럼 지금 극한 값이 어떻게 나와? a 곱하기 마3 더하기 b가 나오고요. 얘가 4다 이렇게 되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거 그대로 대입할게. 자, 얘랑 얘를 더한 다음에 x 더하기 3으로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부분 없어지고 남은 거에다 뭐 대입한다? 마이너스 3 대입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식 하나 더 뭐가 나와? a 더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몇이다? 마이너스 4가 되겠다라는 식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 a랑 마이너스 3 플러스 b를 가지고 곱했더니 4고 더했더니 마이너스 4가 된 거야. 그럼 뭐랑 뭐가 되는 거야? 마이마이 되는 거지. 마이마이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4 만들었고요. 마이마이 곱해서 4를 만들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몇이고요? 얘가 마이고요. 이 친구가 역시 마이가 되겠다라고 끝납니다. 여기서 또 연립방 정식 풀 생각하지 마시고 좀 째려보세요. 충분합니다. 그걸로.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뭐가 되겠다? b는 1이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fx 여기 이렇게 나오고요. gx가 이렇게 표현되겠다라는 것까지 쓸 수 있겠다. 2를 대입해서 빼달래요. 2를 대입해서 빼면은 여기다 2 대입하면 몇이고요? 5, 3, 15가 되고요. 여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15에서 마이너스 10을 뺀 25가 답이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겠다. 거창하게 식 쓰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처리해주세요. 이런 문제들은.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기출문제인데 대입해야 되는 값이 엄청나게 많죠. 아까 첫 번째 문제는 n이 1일 때랑 2일 때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식 두 개만 써줬었는데 여기서 지금 1, 2, 3, 4일 때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1부터 4까지 대입을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1, 2, 3, 4 대입할 때 극한값이 어떻게 돼요? 1과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0분의 0꼴에서 지금 극한값이 0이 됐다라는 거는 0인자 개수에 대해서 분자가 분모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한 개 이상 더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문제에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 자, 풀어볼게요. 자, fx랑 gx가 모두 다 3차 함수입니다. fx는 x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gx도 x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자, 그리고 g1이 0이다라고 했으니까 우선 gx를 x-1 곱하기 뭐식이다라고 써놓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번 조건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는 0이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분의 fx도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3으로 갈 때 gx분의 fx는 뭐가 되고요? 3 대입하니까 2 곱하기 1 해서 2가 되겠다. x가 4로 갈 때 gx분의 fx는 뭐가 되겠다? 3이 6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식부터 차례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gx가 x-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fx는 gx보다 한 개 이상 더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치? 그러면 우선 fx 자리에다 뭐 넣어줄 수 있어? x-1의 제곱 곱하기 뭐식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봐봐. 두 번째 식 보면 gx가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fx가 그거보다 한 개 이상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gx가 없으면 하나 이상, 하나 가지고 있으면 두 개 이상 이런 식으로 될 건데 fx가 x-1을 두 개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몇 개의 인수가 확보됐으니까, 두 개의 인수가 확보됐으니까 지금 fx는 x-1을 몇 개 가지고 있다? 딱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확정 지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 x-1을 넣고 gx는 x-1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gx를 이렇게 확정 짓고 나면은 첫 번째 식은 다 성립하는 거지.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식이랑 세 번째 식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gx는 0인자를 가지면 안 되지.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gx가 0인자 가지면 안 되지. 갖는 순간 극한값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분자 분모 모두 0인자가 없는 상태야. 대입으로 그냥 끝나는 거지. 자, 그럼 지금 이 친구 gx분의 fx 하게 되면 뭐만 남아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분의 액마일 하나씩 없어지니까 액마일 곱하기 액마 2만 남습니다. 여기에다가 3 대입하는 거야. 자, 지금 20도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그대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분의 액마일 액마 2에다가 그대로 이제 뭐 대입하는 거야? 4를 대입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뭐가 되겠다? 3 대입하니까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값이 뭐가 된다? 2가 된다니까 분 뭐가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4를 대입하게 되면 16 더하기 4a 더하기 b분의 6이 되는데, 그럼 지금 이 친구의 극한값이 6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값이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분모가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식과 이식을 연립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윗줄에서 아래줄에서 윗줄 빼주시면은 a 플러스 7이 0 나오니까 a는 마이너스 7 나오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a가 마이너스 7 나오는 상태에서 b는 자 9에서 21 빼니까 마이너스 12, b는 13 나오겠다라는 결론까지 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7x 더하기 13으로 끝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G5의 값을 구해주세요. 4 곱하기 25, 38, 35, 43, 12가 답이 되겠다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인수 개수만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영인자 개수만 가지고. 자, 다음 이제 문제 16페이지에 있는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교재 보시면은 고이과 모의고사 문제들이 좀 껴있거든요. 근데 고이과 그 교육적 모의고사 문제들이 그냥 계산 지점나 문제들이 종종 있어요. 걔네들은 그래프 해석에 대해서 많이 연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케이스 분류밖에 없거든요. 걔네들한테 어렵게 내는 방법이. 그래서 고3 입장에서 되게 불편한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고이과인데 케이스 분류가 너무 과하다 싶은 거는 그냥 접으셔도 돼요. 지금 이 시기에 풀 문제는 아닙니다. 자, 먼저 16페이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삼수함과 개수가 모두 의미 아닌 정수인 두 다항함수 fx랑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가번 조건과 나번 조건이 있습니다. 가번은 x 어디로 보내고 있어? 무한대로 보내고 있으니까 여기 분수식이 있을 때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동일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x 5제곱분의 fx의 제곱 곱하기 gx가 4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나번 조건 보시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5제곱분의 fx 곱하기 gx의 제곱이 2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차수 가지고 우린 얘기를 해야 돼요. 자, fx랑 gx의 차수가 각각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분자의 차수가 5차가 되기 때문에 fx의 차수는 3차면 안 되겠죠. 2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fx랑 gx의 차수를 가지고 fx 2차, gx 1차일 수 있습니다. fx가 1차면 gx는 3차일 수 있습니다. 끝.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둘 중에 한 놈이 상수항이 되는 거는 좀 배제하시는 게 나아요. 그게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뒤에서 보시면 아마 지금 fx가 상수항이고 gx가 5차일 때도 써놨을 텐데 그거 배제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지금 나번 조건에서는 우리 누굴 가지고 fx랑 gx가 가지고 있는 영인자의 개수를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x라는 영인자의 개수를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해볼게요. fx랑 gx가 몇 개 가질 수 있는 거야? 1개, 2개 가질 수 있고요. 3개, 1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랑 왼쪽에 있는 차수를 비교해봐. fx가 영인자를 3개 가지고 있다면은 fx가 2차도 안 되고 1차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식에 대한 교집합은 존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무조건 fx는 x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gx는 x를 2개 가지고 있어야겠다. 근데 또 gx가 x를 2개 가지고 있다면 지금 둘 중에 뭐가 안 돼? 위에 게 안 되는 거죠. 위에 게 성립하지 않는 거지. 1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지워지고요. 지금 이 상황과 이 상황으로 문제를 좁혀줄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fx는 차수가 1차 그리고 x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결론을 내주시면은 fx는 뭐라고 쓸 수 있겠다? ax라고 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a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양의 정수가 돼야 되는 거야. 0은 안 되잖아. 지금 의미 아닌 정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0이 돼버리면 1차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지금 a는 자연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맞춰서 이제 gx도 써볼까? 자, gx에 대해서
영인자 몇 개 가지고 있다? x라는 인수 2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x제곱 곱하기 뭐? bx 플러스 c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쓴 다음에 b는 자연수가 돼야 돼요. 차수를 잃을 수는 없으니까. b는 자연수가 돼야 되고요. c는 음해정수 안 되지. 0이면 돼, 안 돼? 0이면 또 안 돼요. 왜? 0이 돼버리면은 지금 gx의 영인자 개수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b랑 c 모두 다 뭐가 되겠다? 자연수가 되겠다는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는 a랑 b랑 c가 모두 다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되겠다는 얘기할 수 있고요. 자연수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정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응? 내가 이거 이렇게 모의고사 계속 풀면서 그 말 되게 많이 하잖아. 자연수 조건이랑 정수 조건의 박스치라고. 응?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것만 썼지 이거의 극한값이 4다, 2다 이건 아직 적용 안 했단 말이야. 자, 극한값을 한번 써볼게요. 자, fx랑 gx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20.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최고차의 개수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fx의 제곱의 최고차 개수 a 제곱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gx의 최고차 개수는 b가 될 겁니다. 그래서 a 제곱 b가 몇이다? 4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 친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자, 지금 여기에서 x하고 x 4제곱이 그냥 사라질 거고요. 남은 거에다가 뭐 대입하는 거야? 0 대입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친구 표현해 보면은 a 곱하기 누구만 남는다? c제곱만 남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ac제곱이 몇이다? 2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자연수에 대한 부정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뭐랑 뭐가 가능한 거야? 얘를 가지고 1, 4, 2, 1 가능하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 A가, 그럼 A는 1 또는 2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다 A에 1 대입하게 되면 C가 루트 2가 나와버리거든요. 자연수가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A는 무조건 뭐로 확정되겠다? A는 2로 확정되고요. B도 1로 확정되고요. A가 2로 확정된 상황에서 C는 뭐가 되겠다? 1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A가 2니까 fx는 2x가 되는 거고요. gx는 뭐가 되겠다?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로 확정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뭐를 대입해라? 각각의 2를 대입해주세요. 2 대입하면 여기서 4 나오고요. 여기서 2 대입하면은 4, 3, 12가 나오겠다라는 얘기하고 더해주시면은 답이 16 되겠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제 함수식의 설정 파트 볼 건데, 자, 첫 번째 작은 문제들 3개 나와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19페이지요. 자,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인 3차함수 fx가 0에서 극소값 2를 갖고 극대값이 6일 때라고 했습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극대값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림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x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0,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극대값이 6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y는 6이 되겠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인데 극대값과 극소값 차이가 몇이다? 4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던 2, 4, 9가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x좌표 뭐가 되는 거고요? x는 2가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이 간격이 4라는 걸 통해서 얘가 2가 된다는 거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비율 관계 쓸 수 있겠다. 몇 대면 2대 1이 되니까 여기 x좌표 뭐가 되겠다? x는 3이 되겠다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얘를 가지고 fx를 써주시면은 fx는 최고차 함계수 마이너스 1 그리고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라고 쓴 다음에 축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으니까 2까지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2라고 써주시면은 게임 끝.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 더한 2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22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써줄 수 있겠다. 뭐 지금 계산 부분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이 그래프의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여기에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y는 fx랑 직선 y는 x 플러스 4가 2에서 접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x는 2가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3, 몇을 지나고 있다? 3,6을 지나고 있다라고 했죠. 여기까지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접선이 나왔으니까 뭐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차이 함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fx라는 함수랑 누구의 차이 함수? 여기 나와 있는 이 접선의 차이 함수를 가지고 x 플러스 4를 뺄게요. 이렇게 했을 때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x-1을 몇 개? 2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2개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알고 있어? 3,6을 지난다는 조건이 하나 더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대입해서
K값 보여주자가 되는 거지. 자, 3 대입할게요. 6 마이너스 7은 1 곱하기 3 마이너스 K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3 마이너스 K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K는 몇이다? 4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4가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F4입니다. F4는 4 곱하기 0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F4는 8이 되겠다라는 것까지 구해줄 수 있겠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이 문제 나왔을 때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 잘 해석을 못해요. 이 조건 자체를 못 봐. 이 조건에 대해서. 자, 뭐가 주어졌냐면요. 자, 최고차 함계수가 2분의 1인 3차함수 fx가 주어졌다. 그럼 fx는 2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다라고 주어졌고요. 그리고 x는 2에서 극값 갖는다. 극이라는 워딩이 나왔을 때 우리는 무조건 도함수로 처리한다라고 배웠고요. 자, 그리고 나서 f-2랑 f3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어. 이럴 때 f5 부활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좀 째려보시면은 뭐가 하나 보이거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이랑 3, 마이너스 2라는 두 점이 주어져 있는 거거든. 두 점 사이에 기울기가 너무 이쁘게 떨어져. 숫자는 되게 지저분하거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3, 마이너스 2 자체가 되게 불편해요. 근데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차피 두 점 사이 거리 아니면 기울기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두 점을 가지고 잠깐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근데 기울기가 2예요. 되게 이쁜 기울기가 나와 있는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지금 fx하고 이 직선이 뭐가 되는 거야? y는 2x 3, 마이너스 2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fx랑 이 자식의 차이 함수가 누구랑 누굴 인수로 갖는다? 2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2에서 만나고 3에서 만나는 거잖아. 차이 함수가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3이랑 인수를 갖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fx에서 뭐를 뺐다? 2x 마이너스 8을 뺐더니 최고차 함계수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그리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k다라고 써주면 되겠지. 인수 하나 더 있을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아직 이용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 2에서 극값 갖는다라는 조건 안 썼죠. 2에서 극값을 갖는다라는 조건은 수식화하면 어떻게 돼? f'2가 0이다로 바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미분해서 뭐를 대입했더니 2를 대입했더니 0이다. 그럼 k값 나오겠죠. k에 대한 1차씩 나올 거라고. 계산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해주셔야 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얘랑 얘를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최종 계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문제 마무리하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23쪽 문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진짜 한 줄 컷이에요. 완전 한 줄 컷. 해석만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볼까? 자,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이렇게 정의하겠다.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gx라는 함수를 fx 가지고 정의하겠대요. fx 더한 거 f'x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가번 조건 먼저 볼게요. 가번 조건 보면은 f0랑 g0가 동시에 몇이다? 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누구도 0이 되는 거야. 위에 있는 거에다가 뭐 대입해야겠어? 당연히 0 대입해야겠지. G0과 F0이 다 동시에 0이 되니까 여기에 있는 누구도 F'0도 0이 되겠다라는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문제 fx에 대해서 묻는 문제거든요. 나번 조건과 다번 조건을 봐도 fx에 대한 조건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는 지금 fx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구해달라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이 자식 얘랑 얘가 뭐니까 0이니까 fx는 누굴 인수로 갖는다? x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결론 내야겠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거 확정이라고. 여기까지가. 이 상태에서 fx는 0이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식에서 뭘 알려주는 거야? k가 양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쓴 다음에 아, k가 양수구나. fx 그림 바로 그릴 수 있겠네? 자, 여기까지만 썼을 때는 그래프 기억이 여러 개가 나온단 말이야. k가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알 수 없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k예요.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다번 조건 봤더니 절대값 fx는 4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거 뒤집어 깠더니 3개가 되는 점 어디야? 여기잖아. 얘가 4라는 거야. 그럼 지금 기존 함수에서 여기가 뭐가 되겠다? y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극대값과 극소값 차이가 몇 나왔어? 4가 나왔단 말이야. 또 이거 무슨 구조야? 2, 4 구조 나오는 거지. 그래서 2, 4 여기 x 앞에 뭐가 되겠다? 2가 되겠다. k는 몇이다? 3이다가 확정되는 거야. 2, 4까지는 찾을 수 있고요. 그지? 여기에서 비율 관계 써서 2대 1 얘가 3이 되겠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겠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뭐 구하라고 했냐? G3 구하랬거든요. F3은 0이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G3을 구하라는 거는 절대값 F'3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그림에서 3에서의 기울기가 뭐냐 이거야. 바로 구할 수 있지. 최고차항계수 1이고요. 몇이야? 2가 되겠죠. 자, 이 점에서 기울기 뭐가 돼? 최고차항계수에다가 이 길이 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거리 곱에 의해서. 자, 그래서 지금 이 값은 뭐로 확정? 9로 확정되겠다. 그림 하나 그리고서 그냥 끝이에요. 이 문제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이 풀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겁만 안 먹으면 돼. 이런 문제는 답을 맞췄다 틀렸다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풀었냐가 되게 중요해지는 문제거든요. 출제자 의도만 정확히 파악을 했다면은 한 줄 컷인 거야. 이거 그때 14번 문제 번호 나와 있잖아. 14번으로 나왔었어. 14번을 이렇게 함께 풀었다? 개꿀이잖아. 애들은 아무리 쉬워도 14번에 있잖아? 버벅거려요. 니네들도 마찬가지야. 왜? 겁나거든. 13번쯤부터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는 게 여러분들이 경험상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버리세요. 그 경험을 버리세요. 지금 수능에서 난이도 순으로 문제가 배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 불편해요. 안 푸셔도 좋아요. 수업도 안 할게요. 그 만약에 필요한 친구들은 제가 1학기 때 그 제수반에서 찍어놓은 영상 있거든요. 필요한 친구들, 제가 이따가 그 밴드에다 링크 그 영상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실전 스피어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 구함수 fx랑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랑 g3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가번 조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세제곱분의 fx 곱하기 gx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x gx와 같고요. 이 값이 1이래요. 자, 이 말은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같다.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같다. 최고차항 계수가 분자 분모가 같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fx랑 gx를 곱했더니 몇 차식이 됐다? 3차식이 됐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gx가 fx보다 차수가 하나 작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fx가 몇 차? 2차. gx가 1차가 되겠다는 얘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식이 2차식이요. 이 자식이 1차식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fx랑 gx의 최고차항 계수의 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곱이 1이 되는데요. 최고차항 계수의 곱이 1이 되는데 여기 봤더니 최고차항 계수가 같대요. 그치? 그럼 최고차항 계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동시에. 지금 우리 그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야. fx가 x제곱 더하기 블라블라와 gx가 x 플러스 블라블라가 되든지 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블라블라와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블라블라가 되면 되겠구나 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번 조건 바로 해석해 볼게요. 자, 나번 조건이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x분의 gx라는 친구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 곱하기 gx가 뭐로 갔다? 마이너스 1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gx는 0인자를 몇 개? 단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극한값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gx 몇 차식? 1차식이란 말이야. gx가 1차식이라고. 그럼 gx는 x 아니면 마이너스 x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극한값이 몇이래? 마이너스 1이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줄을 과감하게 지워주시면 되겠다는 거. 맞죠? 그럼 fx의 최고차항 계수도 마이너스 1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요거 해석해보죠. 자, 이 친구 해석해주시면은 얘랑 얘를 곱했더니 분자의 영자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fx를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건데 곱해서 그대로 써볼게요. 뭐가 돼요?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x제곱 날려주니까 자, 지금 얘는 뭐가 되는데? 극한값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는 몇이다? 알파는 1이 되겠구나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
fx랑 gx가 다 나온 상태고요. 여기다 2랑 3 각각 대입해달래요.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여기다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다는 것까지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다음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문제 우리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해석 징글징글하게 했거든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fx가요. x세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래요. 이 상태에서 가번 조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n제곱분의 절대값 x 곱하기 fx 얘가 3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봐. 절대값 속에 x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x 어디로 보내고 있어? 1로 보내고 있지. 좌극한이 됐든 우극한이 됐든 상관없이 둘 다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그냥 베껴서 내보낼 수 있겠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 x랑 이 x는 그냥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1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한테 남은 거는 사실상 우리 아까 정리했던 그 꼴만 남는 거거든요. x-1의 n제곱분의 절대값 fx. 극한값이 뭐가 아니야.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뭐가 아니야. 0이 아닌 거야. 0이라고 했으면은 n은 짝수도 될 수 있고 홀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우리 아까 여기다 지금 정리했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진짜 좀 이상한 숫자 하나 줬거든요. 마이클 조던 넘버를 줬거든요. 그냥 무의미한 수야. 0이 아닌 숫자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뭐 1억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의 극한값이 0이 아닌 값이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다. 먼저 n에 대한 짝꿍 여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n은 무조건 뭐가 되겠다? 짝수가 되겠다. n이 짝수가 됐기 때문에 fx는 부모의 영인자를 3개보다 작은 개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3개보다 작거나 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왜? fx 몇 차니까? 3차니까 3개보다 작거나 같은 개수인데 짝수게 돼. 뭐밖에 없어? 2개밖에 없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얘를 가지고 fx를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 짝수가 2가 되면 되는 거고요. fx는 x-1이라는 축을 몇 개 가지고 있다? 2개 가지고 있다로 확정 지을 수 있겠다는 거고, 이거 곱하기 x-k라고 해줄게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지금 우리 이거의 극한값은 뭐가 되는 거야? 자, 이 자식에 대해서 절대값 씌운 건 그냥 절대값 벗고 나오겠지. 그럼 부모에는 이 친구 x-1의 제곱과 약분되겠죠. 그럼 이 자식은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1-k가 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k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2 또는 4가 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자, 여기에서 k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4가 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fx의 개형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남은 조건이 이제 그거를 하나를 없애줄 거예요. 두 경 중에. 자, 지금 보시면은 f3이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두 개 이상은 각각 써보자. x-1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한다면 이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자, 지금 k가 뭐라면 4라면 그림이 이렇게 결정 지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f3이 뭐라 그랬으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3에서 양수값은 어때요? 음수가 되고요. 여기서 3에서 함수값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림이 성립하는 거고요. 그래서 k값은 뭐가 되겠다? k값은 4가 아니고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2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넣어줬을 때 f2의 값을 구해주세요. f2는 1제곱 곱하기 4, 답은 4가 되겠다라는 결론까지 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수고하셨고요. 토요일날 볼게요. 토요일날에는 지금 여기 뒤에 부분 각 단원 수원이랑 수축 한 단원씩 마무리 해오시고요.